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역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어제 민간기업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익산역 일대는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역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는 한화건설과 CXC,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와 30일 KTX 익산역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3개 민간기업은 역세권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과 역량이 검증된 기업입니다. 우리 시와 협약을 맺은 한화건설, CXC, 해안종합건축사무소는 역세권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실적과 역량이 검증돼서 국내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들과 협약을 맺은 것은 익산역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투자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익산역 일대를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역 내부에 위치한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차량 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철도 차량기지 부지엔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단지를 조성해 역세권 배후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방침. 또 익산역 선상부지에 광역복합 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같은 기본계획에 민간기업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의사결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 등의 절차가 남은 상황. 익산시는 민간기업 의견이 반영된 개발 계획을 빠른 시일 내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안을 가지고 그 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개발 분야 기업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익산시. 익산역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시의 지정 연장 신청에 대해 현장 실사와 심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5일 첫 지정된 이후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4월 4일까지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군산은 지난 4년 동안 위기산업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근로자 실직자 지원 등 68개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사이드 홀딩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이드 홀딩스는 협약에서 600억 원을 들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16,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원두커피와 커피 캡슐 제조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신규 직원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해 4월 원광대와 체결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연구소는 12.1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와 학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에 군산을 포함한 도내에서 4개 산업단지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점 3단으로는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연계산단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와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포함됐습니다. 지정된 산단은 오는 2024년까지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혁신과 인력 양성 등 3대 전략사업이 추진됩니다. 스웨덴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어제 새만금을 찾은 주한 스웨덴 무역투자 대표부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스웨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에서의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스웨덴 기업들은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면과 장기 임대 용지 제공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재산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1년 사이에 2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송 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 2,733만 원 늘어난 27억 3,192만 원입니다.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서울 서초구에 소유한 아파트값이 오른 게 반영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6,373만 원, 정원일 익산시장은 3억 2,800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송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광역 경제권에 진입하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스마트화 산업혁신혁명을 일으키고 2026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선 6, 7기에 추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세계 잼버리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호영 도지사 예비후보가 제1호 공약인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795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해 도내 14개 시군을 한 해 생활권으로 엮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이 준비됐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10억 원의 목표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펀드 가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며 최소 10,000원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투자액은 연 3% 이자를 적용해 8월 2일쯤 상환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의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난도가 포함되면서 올해 상반기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발 방향을 찾기 위해 지역 상생협의체도 출범했는데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군산과 서천의 금난도 개발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금강을 끼고 군산과 서천 사이에 있는 인공섬인 금난도. 군산 내항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넘게 퍼올린 흙이 쌓여져 있습니다.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와 맞먹습니다. 개발을 우선한 군산과 환경을 앞세운 서천이 부딪히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왔다가 지난해 12월 상생협약을 맺어 개발의 물꼬를 텄습니다. 상생협약을 밑거름으로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금난도와 장항항 어항부 재개발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서천군과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난 2020년 12월 금난도와 장항항 재개발을 위한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재개발 추진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과 서천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체는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협의된 내용은 올해 상반기 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상생협의체는 지금 계획으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용역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하고 참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지역의 의견도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난도 재개발은 4,300억 원을 투입해 금난도에서 해망동, 소룡동, 장항항을 잇는 다리를 놓고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투자할 민간업체를 찾아 친환경 해양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한 금난도 개발, 군산과 서천이 맞잡으면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 7,0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2만 719명, 해외 유입 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3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37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6,23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33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39만 4,827명으로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206명, 익산 2,130명, 군산 1,725명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9일 기준 0.9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 3천여 명입니다. 발생률을 보면 전북이 인구 10만 명당 672.1명으로 전남과 충북, 세종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25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0.2%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3,987명이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는 780개교로 지난 3월 군산 금빛초와 전주 만성중학교가 개교해 지난해보다 2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19만 112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학급 수는 9,369학급으로 21개 학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줄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합니다. 대면 진료 외래진료센터는 기존 3곳에 이어 함열중앙병원과 익산제일병원, 우성요양병원, 동산병원 등 7곳이 추가돼 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확진 산모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도 운영됩니다. 그동안 확진 산모 전담 의료기관이 없어 타시군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으나 모아 산부인과가 추가돼 진료 및 투약, 초음파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5분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져 굴착기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사고를 예방하는 굴착기 신호수가 없었으며 안전관리자는 먼 거리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주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임준 예비후보가 재임 기간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군산시장 경선에서 배제하고 윤리 감찰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 시민인 A씨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강임준 예비후보가 군산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정 운영 능력을 상실하고 인사제도 전횡과 투기 의혹이 불거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내부 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주당 전북도당에 강임준 예비후보를 군산시장 경선에서 배제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의 윤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청원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에 재난지원금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앙동 침수 피해 지역 상가와 종교시설 등 1,600여 곳입니다. 지급 신청은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각 담당 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엔 폐업 여부와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 증빙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도의장을 징계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3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지용 도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송 의장은 진정인인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상갓집 문상에서 송 의장의 의전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용서를 수십 번 구했지만 송 의장이 화를 내며 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북농협이 올해 77개 축산농장에 냄새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방취림을 만들 계획입니다. 방취림은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홍가시, 측백, 사철나무 등으로 조성되며 전북농협이 구매비 50%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59개 농장에 방취림을 만들었습니다. 전북농협은 축산업이 국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도내 관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관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관공업 출하는 3% 늘었고 재고는 11.1% 줄었습니다. 한편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7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 북부권에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설됩니다. 시는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또 건립 공동시행자인 LH와 함께 2024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며 단지 내에는 근린 생활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77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 중 익산시 소재 대학인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에 진학한 신입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777명의 학생이 선발됐으며 신입생 1명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난해에도 704명의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군산 원협이 짬뽕라면에 이어 우리밀과 감자로 만든 채소라면을 출시합니다. 군산 원협은 군산에서 생산한 밀과 감자가 함유된 면과 국내산 표고, 파, 미역 등으로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채소라면은 육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풍미가 뛰어나 다른 채식주의 라면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원협은 올해 채소라면 100만 개가 팔릴 경우 우리밀 30톤과 우리 감자 430톤가량의 소비가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벚꽃철을 맞아 월명 종합경기장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매년 운영해오던 벚꽃 먹거리 장터를 올해 취소했지만 벚꽃 구경을 하려는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량 통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상춘객의 보행 이동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불법 노점상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방문 자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예안교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 원과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지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삼학동 지역협의체가 덕인전력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덕인전력은 매월 수익 일부를 기탁하게 됩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옛날 전통찻집을 착한 가게 32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4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내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